질문 한번 드려보면요. 그 고교 선택에서 대입 실적과 자신의 진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하셨는데, 이 자신의 진로를 이 대입까지 연결을 시키려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고입을 준비하면 이제 대입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이 대학 입시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데 네. 이 고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대입에 대한 이런 정보는 어느 정도까지 좀 파악하고 있어야 될까요? 그게 이제 학교 프로그램,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그 학교의 입시 실적이요. 그래서 네. 이제 서울대학교 입결도 중요하고, 서울대학교 이제 몇 명 갔느냐, 그리고 수시하고 정시에도 몇 명 갔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의대 광풍으로 인해서 그 의대 입결 중요하고, 그래서 요 입시 결과를 가지고 한번 실적 갖고서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학교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그 수시만 준비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수시에 몇 등급 정도까지 받았을 때 어느 선까지 대학을 내가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런 것을 이제 알려면은 이제 대입 전형들을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정시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만약에 수시 내신을 잘 이제 얻지 못했을 때, 그랬을 때 정시로 전환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정시로 전환을 했을 때 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게 적합한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알 필요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좀 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우리가 정시가 예를 들어서 좀 우리가 알아줘야 될 것이, 정시가 있고 수시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시가 보통 지금 이제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 거의 이제 40%, 그죠? 이 정도 되고 있고, 수시가 60%, 이렇게 돼 있는데, 수시가 정시보다 비율이 더 큰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형을 쪼개놓고 보면은 수시의 인원들도 확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대략 한 10% 정도, 그리고 이제 그 종합 전형이 한 35% 정도, 그리고 이제 그 논술 전형이 또 한 10%, 대략 이 정도. 그리고 이제 특기자 전형이나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전형이 만들어지지만, 수시에서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제 이월되는 인원이,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있단 말이죠. 그 인원이 또 한 5% 정도 되니까 정시가 또 한 45% 정도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단일 전형으로 놓고 보면은 학종과 맞먹거나 학종보다 더 큰 전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정시도 이렇게 나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는 이제 수능 일반 전형으로 뽑는 게 인원이 제일 많다 보니까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 제일 큰 전형이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 우리가 학종으로 생각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학교들에서는 사실 3점 때 초반 등급이 나오고서도 서울대를 가는 경우가 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3등급 받고서는 사실은 서울대는 언간. 그렇죠. 서울대는 일반고 같은 경우는 1점대의 내신 점수를 가지고 어떻게 원서를 써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엄청 차이가 나는데, 물론 이제 그 같은 3등급은 아니겠지만 이제 그 학원 능력으로 보더라도요. 그렇기는 하지만 뭐 우리가 3등급 정도에서 그렇게 간다라고 봤지만, 만약에 내가 등급이 밀려서 뭐 서울대 연고대를 못 가게 됐을 때, 또 이 친구들이 워낙 무수하기 때문에 정시로 돌렸을 때는 모 자사고 같은 데서는 내신이 한 5등급 나오는 친구가 수능에서 전국 1등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뭐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얘네들이 내신 등급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정시로 도전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전형들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 학교의 특성과 나의 특성, 그리고 내가 혹시 수시에 도전할 수 있는 데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수시에서 혹시 실패했을 때 정시로 돌릴 수 있는 학교인지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 고입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대입에 대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아시는 분은 저도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뭐 그 위에 이제 뭐 언니나 오빠나 뭐 형제 자매가 있어서 대입을 준비했다면 어느 정도 뭐 기준을 잡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제 대입은 정시랑 수시 크게 보면 두 개의 가닥으로 나뉘어지는데 6대 4의 비율로 정시가 4, 그다음에 수시가 1인데 이게 수시가 많아 보일 수 있지만 수시는 또 그 안에서 세부 항목이 교과 전형,
네. 그다음에 교과 전형이라 하면 이제 내신 성적을 가지고 가는 전형도 네.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 하면 내신 성적도 있지만 이제 전체적인 활동 내역을 다 표현해서 이제 정성 평가하는. 네. 그다음에 논술 전형. 네. 근데 논술 전형은 제가 알기로는 경쟁률이 어마어마한 전형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한데, 네. 근데 논술 전형이 뭐 100대 1도 넘어가고요. 네. 어떤 경우에는 뭐 약대였나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것은 뭐 200대 1 이렇게 네. 넘어가는데, 근데 사실 실질 경쟁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의대나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이제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최저학력 기준이 물론 없는 학교도 있고요. 뭐 연세대 같이 그렇기는 하지만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경우에 그거에 그 최저학력을 못 맞춰서 그 기준을 충족을 못 시켜서 떨어져 나가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게 일단은 보통 절반, 50%는 일단 보통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 평균을 낸 건 아닌데 그냥 어림짐작으로 볼 때는 60%에서 65% 정도는 일단은 그냥 나가 떨어진다. 네, 지금 최저 학력이라 하면 수능을 기준으로 그렇죠.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지금 많이 완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이제 경희대로 한번 살펴보니까 보통 최저 충족률이 이제 한 40%. 그러니까 뭐 두 개 수능 과목이 우리가 총 5개 그 중에서 사실 이제 영역으로 보면 4개잖아요.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탐구. 이제 4개 중에서 보통 2과목 합 5 이렇게 돼 있는데 2과목으로 하보면은 2등급, 3등급인데 이걸 못 맞춰서 이제 나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게 거의 비율로 보면 50% 이상은. 네, 보통 그 정도는 나가 떨어지니까 사실 그 실질 경쟁률 생각하면 도전해볼만 합니다. 네, 우리가 학종이 보통 10대 1 정도, 네. 그래서 10대 1 좀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정도 생각을 했을 때, 이게 20대 1, 25대 1까지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냥 2배 정도? 2배 좀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논술은 많이 준비를 안 해요. 그렇죠. 네, 이게 틈새 시장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논술은 언제나 제가 생각해도 논술에 대한 이미지는 이거예요. 수능이 끝난 다음에 네. 이제 바로 논술 들어가서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차례차례 응시하는 이런 이미지로 저도 알고 그렇죠. 있어요. 그렇게들 많이 하는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준비를 하면은 공략을 훨씬 더 하기가 쉽죠. 네,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논술 전형이 한 10%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입 선택에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논술은 인문 계열 같은 건 글을 많이 쓰고 발표하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책도 많이 보고, 그리고 자연 계열 같으면은 어떤 수학 같은 경우를 심화로 다뤘을 때 이제 자연 계열 수리 논술을 보니까요 보는 것이 되게 유리한데 이제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학교. 네,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뭐 우리가 지금은 안 다루고 있지만 영재학교랑 과학고도 그 친구들도 이제 그런 논술 전형이 자기네 이제 중요한 전형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사고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심화로 공부를 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했을 때 이제 또 유리할 수 있고, 내년 같은 경우는 또 25학년도잖아요. 우리가 지금 24학년도 올해 입시를 치르는데 25학년도부터는 고려대학교에서 논술을 이제 340여 명을 또 다시 신설해서 다시 뽑으니까 거의 그 8% 정도 정원인데 그 정도면은 상당히 크죠, 지금으로서는. 네. 그러니까 이게 노력할 수 있는 것들도 많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면은 보통 논술 전형은 학종에서 힘들 때 내가 좀 더 학교를 높이기가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이제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자사특목애들이 5등급, 6등급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이 연세대, 지금 같았으면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고대까지 다 치겠죠. 그러니까 내신으로 봤을 때는 학종으로 나는 못 가라고 하시면은 논술로 해서 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고도 뭐 논술로 전향해서 공부를 몰입해서 하면 뭐 성과는 충분히 낼 수 있고요. 네. 저는 오늘 소장님이랑 지금 대화를 하면서 논술 전형에 제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완전히 지금 산산조각이 났어요. 저는 그냥 논술 전형은 수능 끝나고 벼락치기를 준비를 해서 그냥 그 많은 학생들이 막 논술 시험장 가서 그냥 그날의 컨디션 아니면 자기가 준비했던 주제 나왔으면 운 좋게 합격, 아니면은 역시 안 되나 보다 뭐 이걸로 했는데 고2 겨울부터 준비하고 또 고대에서도 지금 새로운 논술 전형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를 하면
극복을 할 수 있는 전형이다. 그렇죠. 네. 이제 제가 이 학교들 입시 실적을 엄청나게 고등학교 그 입시 실적들을 이제 조사하고 있는데 보면은 우리는 퉁쳐서 수시라고 되어 있지만 네. 세세하게 보면은 그 수시 전형 합격에서도 네. 논술로 붙는 애들이 꽤 있어요. 그런 게 재학생이 이제 논술에 도전해서 성공해서 수시 실적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어서 학종이 아닌 사실은 알고 보니 논술이더라라고 하는 이제 숨어 있는 그런 이제 그 다크호스들이 있습니다. 일반고에는 이런 논술을 준비할 수 있는 교과목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이런 전국자사 이런 그런 특별 교과목이 있는 학교에서는 정말 이게 되게 좀 유리한 또 사실 측면이 있겠네요. 그 교과목이라기보다는요. 네. 그러니까 기타 다른 프로그램이라고 보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죠. 물론 교과에서도 이제 뭐 심화수학이나 고급수학을 하게 되면은 더 쉽게 접근할 수도 있기는 할 텐데 예, 그런 교과도 있지만 비교과 활동에서도 우리가 자사고나 특목고 같은 친구들은 되게 깊이 있게 공부를 더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이제 유리한 경우들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교 선택을 위한 대입 실적은 그러면 각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일일이 하나씩 다 찾아봐야 되는 건가요? 그게 힘들어요. 그렇죠. 네, 고등학교들은 그게 일부 학교들은 공개를 하거든요. 네. 일부 학교들은 공개를 하는데 그게 보통은 다 찾기가 쉽지가 않아서 일단은 저희 설명할 때 많이 오시면은 많이 보실 수 있고요. DNA 입시대 설명회에 참석하시면 뭐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시죠. 네,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DNA 입시대 밴드에도 가입을 하시면은 그 제가 설명했던 자료들을 또 이렇게 사전 파일로 해서 또 올려드려요. 그거 보시면은 저기를 그 입시 결과들 많이 보실 수 있고. 그러면 소장님이 그 일반적으로 얻기 힘든 정보를 딱 요약본을 해가지고 표로 만들어가지고 제공해 주시는 그 정보를 밴드에서 그냥 다 다운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냥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일단 서울대 입시 결과 나온 것도 이제 그 자료 만들어서 올리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데이터가 업데이트된 것들 추가 합격자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학교 자료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도 또 이제 올려드릴 건데 고등학교에 가서 보는 것도 좋기는 하고요. 인터넷 서치를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고 그냥 정보를 올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얻기 어려운 자료 중에 하나가 이제 의대에 의치한 입시 결과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걸 엄청 이제 찾아 돌아다녔는데 인터넷에서 23학년도 의대 합격자 배출 고교 순위 뭐 이렇게 해서 뭐 올라온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순위들을 명수들을 이렇게 싹 보니까 저는 23학년도에서 올해 입학한 애들이고 작년에 입시를 치른 애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봤는데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재작년 거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23학년도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것도 잘 모르고서 올리는 거니까 이게 진짜 되게 헷갈려요. 이게. 맞아요. 네.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올해는 2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과 학교에서 배울 때 23학년도 지금 학년을 다니고 있는 것이고 입시는 24학년도 입시잖아요. 그러니까 24학년도 신입학을 하는 신입생을 뽑는 입시. 그래서 24학년도 입시인데, 그죠? 그러니까 23학년도 입시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23학년도 신입생을 뽑는 22년에 시행된 입시를 말을 하는데, 이제 그게 한 해 전 건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올해 걸로 올려버리는. 네, 그래서 제가 조사한 자료하고 제가 지금 23학년도 입시 결과들을 조사한 것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작년 것도 있으니까 작년 자료를 올해 걸로 착각하고 올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학부모님들이 그게 이게 올해 건지 작년 건지 뭐 이런 걸 잘 모르세요. 근데 뭐 어떻게 생각하면 뭐 22년 거나 23년 거나 뭐 그렇게 뭐 크게 다르려 할 수도 있는데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원하실 경우에는 좀 이걸 가려서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안 되니까 저희 밴드 그냥 활용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오류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학부모님 좀 쉽게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 고입에 대한 정보를 원하시는 학부모님들은 DNA 입시랩 밴드에 가입하셔가지고 그 검색어로 DNA 입시랩이라고 하면 바로 나오는 밴드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입을 하시면 이제 정제되고 검증된 자료를 당연히 무료로 그럼요. 무료로 받을 수가 있다고 하십니다. 많이 가입 좀 해주시고요.
뭐 지금까지 이제 소장님이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약간 제가 듣기에는 약간 좀 이과적인 조금 그쪽에 치우친 약간 좀 느낌이 있거든요. 네네. 요즘 저도 문과 출신인데 네네. 저도 문과가요. 이 문과가 왜 이렇게 몰라 그랬는지 인문계에 대한 저는 정말 이 인문학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인문학의 이 비중과 관심이 너무 적다고 느껴지는데 네. 이 인문계 쪽으로 저는 정말 이 누구에게나 인문계, 문과에 최적화된 사람이다라고 언제나 저는 네. 말을 하거든요. 저는 수학적인 재능이 정말 1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이 네. 문과 학생들을 위한 또 선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뭐 학교들, 뭐 민사고, 하나고, 뭐 외대고, 뭐 이런 학교들은 대체로 우리가 이제 자사고라고 말을 하는 이 학교들, 그리고 우리 사실 일반고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과생의 비중이 훨씬 크잖아요. 네. 일부 여학교들 빼면은 이과가 거의 80% 가까이 되는 이런 실정이라서,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말씀드리는데 의대 광부, 네. 그죠? 의대 아니면 약대라도 간다. 뭐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이과 선호가 자연계 선호가 훨씬 더 큰데, 인문계열로, 그러니까 문과로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겠느냐, 뭐가 이제 가장 큰 조언이 되겠느냐라고 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특목고 가라. 네, 외고나 국제고를 가라. 네, 그냥 한마디로 그렇게 딱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문과생들이 외대 특목고에 가는 장점이 있을까요? 장점 엄청나게 많죠. 네,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 동네 이제 강남 대치권에서 휴문고를 갔다. 네. 그러면은 여기 광역 자사고잖아요. 근데 아니면 일반고에 뭐 단대고를 갔다. 이랬을 때 사실 이과생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많단 말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문과, 이과 얘기하고 인문계열, 자연계열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은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지 네. 이게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문이과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지금 공식적으로는 없는 셈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학교에다가도 전화를 해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문이과 정확하게는 모르고요. 사탐하고 과탐 선택 비율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알아보셔도 뭐 되시겠지만 보통 이제 적은 경우에는 한 반일 경우도 있고 많은 전체 한 그렇죠. 한 두 반 정도라고 해봐야 50명, 60명인데 그중 거기서 이제 내신 경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국어, 영어야 전교생이 경쟁을 하지만 이제 수학이라든지 1학년 때 들어가서 그러니까 수원이 아니라 공통 수학은 전부 이제 자연계 친구들이랑 통합으로 경쟁을 하고 통합 과학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과목들에 대해서 내가 그런 과목들에 있어서 좋은 내신을 받을 수 있겠느냐. 문과 애들이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문과 전교 1등이, 그러니까 문과 친구들만 놓고 전교 1등을 봤을 때, 얘는 전교 1등이지만 문이과 통합으로 보게 되면은 10등 바깥으로 이제 밀려나는 그런 경우들이 꽤 많다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인문계 친구들이 내신 등급 따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할 때 인문계 친구들이 그러면 국어하고 영어를 더 잘하겠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요즘 또 보면은 최상위권에서는 의대 광풍으로 인해서 많이 자연계열로 이제 가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국어 영어를 잘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또 이제 힘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걸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은 자연계 친구들이랑 같이 경쟁하지 않을 수 있는 학교 딱 하면은 일단은 외고, 국제고 같은, 물론 국제고에도 자연계가 있기는 하지만 특히 외고 같은 경우는 이제 전부 문과 친구들로 되어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은 그 학교들 다니는 아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고 필요 없는 과목들을 안 해도 된다. 교과 편제상. 네, 그러니까 이제 과학 같은 경우도 거의 수업이 없죠. 통합과학 배우는 거의 끝이거나 뭐 국제고에서도 물리, 원자도 이렇게 뭐 원 과목 조금 배우고서 이제 없고, 그리고 그 외고 같은 데서도 이제 과학 과목이 더 이상 없고, 그리고 이제 수학 과목도 내가 필요한 것만 이제 할 수가 있고, 대신 이제 외국어가 많으니까 외국어 실수가 많다는 단점이면 단점이고 장점이면 장점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필요 없는 과목들을 많이 배제하고 공부 안 해도,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더 재밌게 공부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친구들의 보고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상당히 장점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도 그렇고 또 많이들 재밌어합니다. 네. 그러면 정말 이 수학적 저 같은 수학적인 재능이 떨어지는 친구들에게는 수학에 정말 비중이 적은 외고 국제고를 진학하는 게 정말 큰 이점이 근데 그건 사회자님께서 그거는 약간 편견일 수가 있는 게 인문계 친구들도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도 되게 잘해요. 그리고 또 인문계에도 가서 좋은 내신을 얻으려면은 이제 수학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을 내가 좀 잘 못하고 있다라고 해갖고 외고를 선택하시지 마시고 나는 성향이 인문계 학과로 내 진로 진학 방향이 인문계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수학을 엄청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거기 가서 왜냐면 이것도 대입하고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 인문계에서도 선호하는 학과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렇죠. 대표적인 게 이제 경영, 경제, 그 서울대로 말하면 경영, 경제, 그리고 뭐 여기를 못 쓰게 되면 소비자학과 쓰고, 그리고 뭐 그래도 좀 약간 자연계적인 성향도 있고, 뭐 그거 아니어도 뭐 자연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회과학, 인문학, 융합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자전, 그리고 뭐 요즘에 그 농업도 많이 중요하잖아요. 식량 생산과 관련해서 난 농경지 갈 거야 이런 친구들도 있고, 뭐 할 때 이런 학과들은 사실은 수학을 되게 중요하게 보는 그 모집단이고, 그리고 또한 수리 구술 시험을 보는 그 모집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인문계로 가서도 내가 가고 싶은 과를 가려면 수학을 잘할 때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인문계라고 해서 수학을 좀 소홀히 하는 것은 이제 그 잘못된 생각일 수가 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엄청 강조를 해요. 제가 그 인문계라고 해갖고 수학 소홀히 하면 안 된다. 뭐 가서 수학 등급이 잘 나와야 네가 원하는 과를 쓸 수 있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 네, 등급도 마찬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하게 문과학생들 수학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외고랑 국제고 두 개 중에 하나를 또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죠. 어떤 기준점을 잡고 선택을 했어요?